지난 10월 7일이죠.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으로 최소 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이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군과 대치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규정하고 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펼쳤습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국가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한 80%면 유대인도 한 10% 정도 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지죠. 네. 1차 세계대전. 맞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랍 쪽에 이제 후세인 군주한테 가갖고서는 도움을 요청하죠. 도움을 요청을 하죠. 잘 하시죠. 네네네네. 그리고서는 만약에 니네가 우리를 도와서 오스만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여기 아랍 제국 세우게 해주겠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때 영국이 사기를 치고 있던 거예요. 프랑스랑은 전쟁 끝나면 우리 둘이 나눠 먹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당시 영국에서 이제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가 영국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여기 가서 살 수 있게끔 유대인 국가가 수립할 수 있게끔 지지를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땅을 이제 조금씩 샀었던 곳에 유대인들이 오고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게 이제 나치가 독일을 접수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대거 건너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갈등으로 증폭이 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유엔한테 니네가 어떻게 알아서 해봐. 맞아요. 그러니까 유엔이 그걸 분할을 한 거예요. 거의 뭐 절반가량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팔레스타인은 이제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왜냐하면 인구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많은데. 그리고선 1948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건국을 하게 해요. 된 거죠. 직후에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죠. 이스라엘이 점점 땅을 더 넓혀가요. 전쟁의 결과로.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상황에 이르렀고. 근데 마음에 안 들죠. 팔레스타인 네. 사는 사람들이나 아랍권 사람들은. 그렇겠죠. 사실은 굉장히 해묵은 갈등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팔레스타인과 우리 하마스를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 언론에서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지금 이제 전쟁이나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가자 지구라서 약간 이제 서남쪽이죠. 맞아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서안 지구라는 곳이 또 있어요. 지금 이제 서안 지구 쪽은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고 가자 지구를 지금 통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마스라는 하마스죠. 사실은 서안 쪽이 아니라 이제 가자 지구의 지구. 하마스하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하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얘기를 들으면 또 계속해서 이게 꼬리를 물고 서안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하마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면은 서안 지구 쪽은 그래도 이스라엘과의 어떤 공존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면 하마스는 이 땅 안에서는 이스라엘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쫓아내고 여기는 예전처럼 우리가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장투쟁도 굉장히 많이 했고 등장하고 나서 테러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맞아요. 행동들을 많이 했죠. 이게 이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는 지붕 없는 감옥이다. 네. 예, 요렇게 좀 불릴 정도라고 하던데요. 하마스는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무장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하니까 서구에서 무슨 원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중단을 하고 아하. 그리고서는 이제 2007년부터는 거기를 사실상 봉쇄를 했죠, 이스라엘이. 그 거대한 장벽을 세우게 되죠. 이런 공격이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전에도 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2021년에도 한참 맞습니다. 가고 맞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제 요격 맞아요. 미사일로 거의 대부분을 이제 요격을 해가지고 좀 뚫렸다. 이게 이제 진짜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가 맞아요.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맞아요. 일단 물량이 너무 많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첫 번에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거는 미사일 공격이라기보다 패러글라이딩 타고 오고 불도저 밀고 오고 그런 민간인 마을에 가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정말 너무 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허를 찔린 맞아요. 그런 공격이었죠. 그래서 왜냐면 미사일이랑 하마스가 가진 미사일이라는 게 되게 뭐 성능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공호에 좀 숨으면 뭐 물론 사망자가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마을에 가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제 마을 주민들을 뭐 살해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컸죠. 그럼 도대체 이 시점에 왜 도대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중동의 그 정세가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걸 좀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옛날에 뭐 중동 국가들이 이제 그랬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하고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뭐 UAE, 바레인 이런 국가들이 관계 정상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오일머니로 인해서 굉장히 부강한 국가가 됐는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 이게 먹힐지도 모르고 오일에만 의존하면은 만약에 이 기름값이 떨어지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가 휘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좀 국가의 체질을 개선하자라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죠. 좀 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해묵은 분쟁이나 갈등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잊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게 추진이 되던 중이었고 뭐 10월 중에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있자니 저기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나라가 하나 있는 거죠. 이란이라고. 이란이죠. 네. 네. 만약에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하면은 그동안 눈치 보고 있었던 다른 이제 아랍 국가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이스라엘하고 훨씬 자유롭게 교류를 하고 그러면은 시아파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뇌피셜들이 이란이 뒤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맞아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있는 얘기도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잡하구만요, 이거. 복잡해요. 야, 이게 지금 뭐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는데도 복잡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지상전이 개시가 된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본격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대응한 하마스는 로켓포를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실 시가전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이게 뚱뚱 때려 부시고 전장터에서 만나면 다 적이니까 이제 싸우는데 시가전은 저 뒤에 누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민간인과 그리고 하마스를 어떻게 구분하기가 힘들죠. 네, 구분을 못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라크 전쟁에 이제 참전을 했었던 미군이 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문을 하나 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저 문 뒤에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만큼 두렵고 이스라엘군은 공습을 지속해 지금까지 땅굴 400여 개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이 네. 뭐 거의 400에서 50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원래 옛날부터 거기를 통해서 이제 뭐 음식물도 뭐 생필품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뭐 군수물자 같은 것도 네. 거기를 통해서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희생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민간인 피해가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고 사실 그게 제일 마음이 네. 아파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면은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다치죠. 맞아요. 너무 많이 다쳐. 근데 이 하마스의 본부라든지 자기들의 뭐 작전 뭐 지휘관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근처에다 해. 그러면은 거기를 요격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민간인 시설도 피해를 갈 수밖에 없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민간인들을 모아놔서 그야말로 인간 방패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죽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사실 하마스한테 손해는 아니죠. 반 이스라엘 감정을 더 부추길 수 있고 그걸 이제 깨워주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팔레스타인 측의 민간인 사상자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여요. 이스라엘보다는. 아, 정말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가자 지구에 200명에서 250명 사이의 인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의 역사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죠.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말 인간성이 말살이 돼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뺏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모든 전쟁은 그 전쟁 뒤에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50명을 석방하는 대신 4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시 휴전이 종료된 뒤에는 전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경의 긴장감도 여전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 반이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적정한 순간이 오면은 멈추겠죠.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종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물음표죠.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인류 역사를 보면 해결 방법이 없어 보여도 기적적으로 방법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전망하고 예측하고 분석할 필요 없게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실 이제 우리 박사님은 소위 이제 미국 통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죠.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겠다. 근데 그 금액이 142조 원. 네. 와. 미국은 국방비에 1,000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천조국이다 얘기를 하죠. 국방비에 1,000조. 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게 참 질문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일단은 정치 시스템에서 봤어도 우리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맨날 나오니까 미국의 짱은 바이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미국 정치의 중심은 의회예요. 네, 미국 헌법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의회에 관한 거예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되게 흥미롭다라고 여겼던 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잖아요. 이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미합중국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를 저는 하지 않습니까? 복수로. 복수.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스테이츠니까.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미국의 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구절이 나오는 이제 책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신문 이런 거를 다 보고서 단순가 복순가를 따져본 거예요. 초반에 미국이 건국하고서는 복수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합국 비슷한 느낌이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뒤집혀요. 그래서 지금은 단수로 쓰여요. 근데 이게 뒤집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 남북전쟁 이후. 그리고 사실 이 노예제 때문에 남부의 11개 주가 연방에서 나가겠다 해서 그걸 막으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진정한 하나의 국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건 세계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은 민족, 정말 많은 인종이 왔지만 나는 아메리칸이야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이제 자기의 국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만 좀. 예,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래도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왜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요.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 강대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한국이 경제력으로 지금 세계 11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10위 안에는 들어요. 맞아요. 네. 인구도 5천만 명이죠. 네. 그래서 한국은
나름 강대국이에요. 제 생각에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강대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어요. 외교의 어떤 방식도 있고 이제 이 정도 수준 올라왔으면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죠. 우리가 또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되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나타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같이 이렇게 이뤄낸 국가는 정말 드물어요.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대국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팔레스타인에 이제 뭐 보내는 것도 우리가 뭐 하마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한테 구호품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강대국의 책임이에요.